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은 자 보시죠. 요 뭐 이거? 요 멋있다. 요 혜민이가 필기한 건 줄 알았네요. 요 혜민이 영어 완전 잘한다 이러고 있었는데 요 좋아. 아, 혜민이란다. 민채. 답지? 알겠습니다. 좋다. 자, 보자. 자, 앞서까지는 뭐냐면 유도쌍극자가 어떻게 전파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덕에 이제 분산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결론적으로 분산력이 나타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이제 어떤 그 거시적 지표로 이 분산력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뭐 분자 간 거리가 멀다 가깝다 이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통해서 분산력을 좀 표현해 보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여러 가지 영향들 중에서 분산력과 누가 관계가 있지를 찾아보니 첫 번째가 바로 그 대상의 분자량. 알겠죠? 분자량. 요거. 바로 어떤 분자의 분자량이 커지면 그 분자의 분산력이 상당히 커지더라. 이런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요겁니다. 말이 생각이 안 나네.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아, 그렇지. 자, 뭐부터 써볼까? 1. 분자량이 크면 그 분자 내 뭐가 많아지죠? 전자가 많아지죠. 맞나요? 자, 왜냐? 분자량이 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원자가 많이 모인 분자에서 분자량이 크죠. 아니면은 원자량이 큰 원자가 들어있을 때 또 분자량이 커지겠죠. 그럼 어떤 경우가 됐건 간에 원자 자체가 많건 그 원자 안에 원자 번호가 커지건 그 번호만큼 전자들이 많아질 테니 분자량이 큰 분자 안에는 전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전자 간 청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전자가 많아지니까 많은 전자들끼리 서로 나타나는 정전기적 청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자 간 청력이 커질수록 전자에 대한 핵의 유효 핵전화가 작아진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효 핵전화가 작아진 최외곽 전자의 유동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전자의 유동성이 커질수록 뭐가 잘 만들어지겠어요? 전자가 시키니 왜 자꾸 핵에서 멀어져서 자꾸 왔다 갔다 할 수 있대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질 확률이 커진다? 바로 순간쌍극자. 더 잘 형성되겠죠. 그래서 분산력 현상도 강화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아주 대표적인 그 현상이 바로 이거예요. 누구를 비교할 거냐면 바로 얘와 얘입니다. 이름이 메테인이죠. 그리고 얘는 사염화탄소라고 하고요. 자, 구조가 어떻게 되죠? 구조?
얘는 요렇게. 얘는 요렇게. 보이죠? 이때 이 녀석의 분자량. 탄소 분자량 얼마일까요? 탄소의 원자량은 10인데 메테인의 분자량은? 그래서 16g per 몰. 사이먼탄소는 얼마일까요? 바로 염소 하나가 35.5로 잡으면 돼요. 35.5 곱하기 4 더하기 12 하면 152에 4 그램 퍼 몰 이 정도 할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분자량만 보면 한 10배 차이 나는 거죠. 그렇죠? 차이 나는 거죠. 이때 이 녀석의 끓는 점 어떻게 되느냐. 잠깐만 쓰고 있어봐요. 내 데이터를 좀 갖고 올게. 순간 까먹었다 내가. 다른 데이터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만. 까먹었다. 뭐라고? 강민이 데이터가 무제한이라고요? 하여튼 쓰고 있어봐요. 에이 찾았다. 왜 갑자기? 아니 왜 갑자기 저기 귀신 든 거 아니에요? 이야 진짜 완전 무섭다. 자 봅시다. 바로 이 메테인의 끓는 점 얼마냐? 마이너스 162도씨입니다. 그런데 산화탄소의 끓는 점 얼마다? 어떻게 알았어요? 어디예요? 어디 있던데요? 오 여기 있잖아. 다른 게 더 필요하신가 생각.
77도. 야, 이 좀 해주죠. 아, 이거 새로 뽑았잖아요. 다른 데서. 네, 여기 있었구나. 아이, 네, 진짜. 자, 요하트. 아시겠죠? 요거. 자,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자, 이렇게 분자 간 분산력. 이게 클수록 어떻게 된다? 자, 우선 또 하나. 이 분산력 현상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체, 액체, 고체 어디서 주로 나타나는 거라고 했어요? 바로 액체나 고체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런 걸 응축상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 기체에서는 분산력 현상이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건 분자 간 분산력이 클수록 결국 얘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화시킬 때 큰 에너지가 필요하겠어요? 약한 에너지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력을 얘기하는 그 대상은 그것이 액체이거나 고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걔를 액체이거나 고체인데 그거를 기화시킨다고 하는 거니까 결국 어떤 에너지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바로 끓는 점 혹은 녹는 점 등이 증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끓는 점이라고 하면 확실히 액체가 그 기체가 될 때 그 온도인데, 물론 녹는 점은 좀 독특해요. 녹는 점은 고체가 액체가 되는 온도이죠. 사실은 그래서 끓는 점하고 녹는 점은 좀 다른 문제긴 한데, 여하튼 이런 상태 변화에 필요한 에너지가 분산력이 클수록 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끓는 점 같은 데이터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부터 얘보다는 여기서 뭐가 더 크다? 분산력이 더 크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분산력이 크면 기본적으로 녹는 점, 끓는 점이 크다. 끓는 점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보일링 포인트. 녹는 점은 멜팅 포인트. BPMP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다 보니 이 메테인은 25도씨에서 상태가 뭐예요? 메테인은 25도씨에서 상태가 뭐예요? 우리가 메테인 기체라고 하잖아요. 기체. 그래서 얘는 25도씨에서 상태가 기체고요. 왜냐하면 끓는 점이 마이너스 162도씨니까 25도씨에서는 기화돼서 기체로 있겠죠. 근데 여기 사이화탄소는 상온에서 상태가 뭐겠어요? 바로 리퀴드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아주 유명한 유기용매예요. 그래서 유기화학 실험을 하면 유기용매로 아주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저 사이화탄소입니다. 아시겠죠? 요 사실을 이 끓는 점을 이렇게 녹는 점에 연결해서, 분자량에 연결해서 설명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분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두 번째. 바로 뭘 해볼까? 구조입니다. 구조. 자, 이 구조가 또 뭐냐? 이게 또 이제 구조를 정의하는 방식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건 나중에 유기화학 할 때 해보고요. 어쨌건 구조. 요것이 길죽. 무슨 말이죠? 할수록 이 또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분자성 액체의 끓는 점이 올라갑니다. 구조가 길쭉할수록 액체의 끓는 점이 증가한다. 자, 이건 왜 그럴 거냐? 자, 여러분, 길쭉 안 하면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자, 길쭉 안 하면 이런 식으로 댕글댕글하게 생긴 거죠. 이렇게 댕글댕글.
그래서 이게 댕글. 아시겠죠? 댕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댕글댕글 할수록 요 무게중심과 요 무게중심 요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멀죠? 그러면 아까 분산력 얘기했는데 순간쌍극자에서 유도쌍극자가 만들어질 때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충분히 가까워야 된다고 했죠? 밀도가 고밀도여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생긴 거 자체가 저렇게 땡글땡글 해버리면 무게중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결국 분산력이 커지겠어요? 분산력이 작아지겠어요? 분산력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 왜 피자 있죠? 피자 만들 때 그 밀가루 판때기를 피자 도우라고 하잖아요. 그 피자 도우 만드는 그거 봤어요? 만드는 장면 본 적 있어요? 영상으로 막 나오잖아요. 뭐냐면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뭘 만들어야 돼요? 밀가루 반죽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밀가루 반죽을 치닥치닥 물 붓고 밀가루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런 다음에 바로 피자 만드나요? 아니죠. 아니죠. 지금 강민이 지금 신났어요. 지금 박민이 막 지금 멋져요. 멋져요. 바로 어떻게 하냐면 그 밀가루 반죽을 발효시켜야 되죠. 어떻게 발효해요? 바로 공기 중에 방치하죠. 그때 이제 뭐 약간 발효를 도울 수 있는 이스트 같은 거나 이런 걸 넣을 수도 있는데 원래는 뭐냐면 그냥 밀가루 반죽을 해서 공기 중에 놔두기만 해도 발효가 돼요. 왜냐면 공기 중에는 수없이 많은 뭐가 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발효를 시켜야 돼요? 바로 그 밀가루가 발효된다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밀가루가 썩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생물이 거기 내려앉아가지고 곰팡이가 핀다는 거예요. 근데 곰팡이마다 독특한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빵을 구워버리면 그 미생물의 향기만 나오면서 빵들마다 독특한 향기가 생기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미생물들이 그 반죽 안에서 살아가면서 숨을 쉬겠죠. 그러면서 뭘 내뱉겠어요? 숨 쉬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뱉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빵 반죽 안에서, 그 밀가루 반죽이죠. 그 안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서 그 중간에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면서 중간에 동글동글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빵 딱 먹으면 빵 안이 뭔가 두부처럼 이렇게 꽉 채워져 있어요. 빵 딱 먹으면 그 안에 뭔가 구멍이나 빈 공간이 되게 많아요. 남죠? 그게 미생물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 조그만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앙 먹었을 때 식감이 딱딱해요, 부드러워요? 부드럽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역할 때문에 빵 반죽을 만들어서 공기 중에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는 밀가루 반죽을 보통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다고.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는 약간 서늘한,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그 뭐냐면 그 햇빛이 바로 쬐지 않는 곳에 살짝 방치하죠. 그래서 길게는 뭐 하루, 좀 짧게는 한 서너 시간 정도 방치를 하면 놀랍게도요, 그 빵 반죽이 진짜 부풀어요. 진짜로 빵 반죽이 아니지 밀가루는 부풀어요. 그 부푼 상태로 이제 그때 이제 이걸 착착 하거나 강민이처럼 해가지고는 높대대 만들고 피자를 만드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 밀가루 반죽을 막 치대면은 나중에 어떻게, 나중에 이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이게 무슨 상태? 이런 상태.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요 무게중심과 요 무게중심 요 사이 거리가 어때요? 멀어졌어요?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지죠? 그럼 거리가 가까우면 당연히 인력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인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구조 자체가 길쭉해지면 거리가 가까워진다고 했는데, 이 거리가 가깝다를 그 다른 책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거리가 가까워서 두 분자 간 접촉 면적이 더 크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알겠죠? 자, 당연히 틀린 말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딱 봐도
진짜 이상적인 구면 한 점에서 접하지만 여기 넙대대 해주면은 다양하게 접하게 되죠. 맞는 말인데 기본적으로는 그 분산력이라고 하는 게 분자 간 거리가 가까울 때 강하게 나타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자 사이 거리가 멀다 가깝다라는 것을 토대로 설명을 하는 게 앞선 설명하고 일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 간 접촉 면적이 크다라고 설명을 하는 책도 있으나 뭐 그것보다는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이런 얘기지. 근데 뭐 이렇게 표현하나 이렇게 표현하나 뭐 결국은 같은 거예요. 이때 거리가 가깝거나 분자 간 접촉 면적이 큰 상황이 바로 뭐겠어요? 저밀도 상황이겠어요? 고밀도 상황이겠어요? 고밀도 상황이 된다 이런 말이죠. 오케이, 됐다. 되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릴 데이터. 그게 뭐냐? 바로 이거다.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잉? 여기 준다잉? 아니지. 어딜 줄까?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그래서 이 구조가 길쭉길쭉한 상황과 관련된 어떤 그 예시입니다. 자, 누구를 예로 들 거냐면요. 바로 탄소 5개와 수소 12개로 되어 있는 어떤 분자입니다. 자, 이 녀석을 그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한번 나타내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펜테인이라는 화합물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니오펜테인이라는 녀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녀석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펜테인은 그냥 탄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에요. 이런 표현 본 적 있어요? 뭐 그냥 바로 그냥 다 써볼게요. 그냥 뭐 좀 힘들더라도 그냥 다 쓸게요. 그냥. 아이고. 바로 으아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면 탄소가 몇 개 있죠? 5개가 있고 수소가 몇 개 있어요? 12개. 자, 그리고 탄소는 결합선이 몇 개 나가죠? 4개. 그래서 탄소는 옥텟을 만족하고 있죠. 탄소가 옥텟을 만족하려면 결합선 4개면 되잖아요. 그리고 수소는 결합선 몇 개 나가요? 1개 나가죠. 그래서 수소하고 탄소가 옥텟을 다 만족하면서 탄소 5개와 수소 12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라 이런 얘기죠. 이때 뭐 지금 안 배우고 나중에 배워도 되는데 그냥 뭐 나온 김에 한번 써볼게요. 자, 딱 봐도 이렇게 쓰니까 편해요, 불편해요? 매우 불편하죠. 그래서 이때 얘를 어떻게 표기하냐면 그냥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표기 방식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탄소하고 탄소 사이의 결합선 있죠. 이것만 이렇게 짝대기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하고 탄소 사이의 결합선만 이렇게 짝대기로 나타내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말단에 있는 탄소가 이 꼭지점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있는 이런 탄소는 그 직선과 직선의 이 교점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렇게 1대1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이때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탄소는 결합선이 몇 개 나가야 돼요? 4개 나가죠. 그러면 이 파란 탄소는 여기에 결합선이 하나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얘한테는 결합선이 몇 개가 모자라요? 3개가 모자르죠. 그 3개가 뭐다? 바로 생략되어 있는 수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리고 이 빨간 탄소, 이 빨간 탄소는 지금 결합선이 몇 개 나가 있어요? 양쪽으로 2개 나가 있죠. 그럼 결합선 몇 개 모자라요? 2개 모자르죠. 그럼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결합선 2개가 이런 식으로 수소 2개가 생략돼 있다.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을 시키면서 이 구조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를 그냥 띡띡띡띡 이렇게 표현하고 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저렇게 탄소, 수소로 되어 있는 유기 분자 등을 아주 편리하게 금세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니오펜테인, 얘는 어떻게 생기느냐? 이렇게 생기랍니다. 이렇게 생기네요. 자, 이때도 탄소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죠. 수소 몇 개 있습니까? 여기 수소 몇 개 있습니까? 당연히 12개 있죠. 이때 중심 탄소에 나머지 탄소 4개가 붙어 있는데 이 나머지 탄소 4개가 붙어 있는 방식이 지금 묘하게도 정사면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 또한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탄소하고 수소를 싹 생략해서 그리면 된다고 했죠.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그야말로 저 짝대기 결합선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이것만 봐도 머릿속에 이게 떠올라지고요. 이것만 봐도 머릿속에 이게 딱 바로 떠올려져요. 그래서 나중에 유기화학을 배우게 되면 이런 표현 배우게 되는데 그때 한번 공부를 다시 해보도록 합시다. 여하튼 탄소 5개, 수소 12개로 만들 수 있는 녀석 중에 펜테인이라는 애와 니오펜테인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렇게 생겨 뭐가다 이런 얘기지. 뭔지 알겠죠? 알겠죠? 자, 이때 이 녀석의 뭐가 있을 거냐? 바로 MP. MP 뭐죠? 녹는 점. 두 번째 BP. BP 뭐죠? 뭐라고요? 뭐라고? BP 뭐예요? BP? 배트 포인트. 이거 마나 포인트. 마나 포인트 여기죠? 이거는 블러드 포인트. 마나가 뭔지 알아요? 마나? 만화가 많아야 마법을 많이 쓸 수 있잖아요. 어느 게임이 메이플인가? 모든 게임, 모든 롤플레잉 게임에 왜 HP하고 MP가 있잖아요. HP는 헬스 포인트, 마나 포인트. 그 마법 포인트가 만화잖아요. 만화가 많아. 이게 무슨 약물 이렇게 있으면 이게 가득 차 있어야 이게 막 마법 쓸 수 있게 좀 달을 들면은 이렇게 마법 못 쓰잖아요. 그래서 아이템 팍 쓰면 이게 팍 채워지고 그게 그 MP가 뭐 줄임말이면 마나 포인트의 줄임말이거든요. 근데 이 마나라는 말 알아요? 마나? 이거 원래 있는 말이에요. 이거 마나가 어떤 뜻이냐면요. 어느 나라 말이냐면 저기 그 남태평양 원주민 언어예요. 네. 그래서 남태평양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마나라는 말이 있는데 저게 어떤 뜻이냐면 그 남태평양 원주민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요.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을 해서 적 중에서 고위직, 적의 고위직을 죽이게 되면 그 적의 고위직의 뇌를 꺼내서 다 같이 나눠 먹는 풍습이 있어요. 남태평양 원주민들 사이에. 왜 그러느냐? 고위직에 있을수록 뭔가 지도력과 카리스마가 있죠.
그 지도력과 카리스마를 남태평양 언어로 만화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마법적인 힘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만화가 어디에 있다고 남태평양 원주민들이 생각했냐면 뇌에 있다고 생각해서 적의 뇌를 퍼먹으면 그 만화를 내가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광우병들이 퍼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남태평양 원주민들 사이에 광우병이 되게 많아요. 많아 썼어요. 요즘은 뭐 그런 전쟁하거나 식인 습관이 있진 않지만 식인 습관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광우병 있는 거 알죠? 프리온 단백질이 옮겨가는 건 알죠? 생물시간 배웠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여하튼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만화란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고 원래 있는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만수야? 재밌죠? 재미없다고요? 아니 재밌어요. 진짜로요? 진짜 자, 어쨌건 보자. 예. 그래서 얘는 멜팅 포인트, 알겠죠? 보일링 포인트. 그 다음 뭐? 미르도.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지. 자, 당연히 요 둘의 MPBP 밀도를 외울 거는 아니죠. 외울 건 아니고요. 나타나는 경향성을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우선 굴른 점 36도씨, 얘가 9.5도씨. 자, 어디가 딱 봐도 높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요 둘의 공통점은요? 그래서 뭐가 같죠? 그렇지. 분자량은 같겠죠? 근데 이 분자량 얘기를 왜 할까요? 분자량 얘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분자량 변하면 분산력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분자량마저 변하면 도기가 동시에 변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분자량은 일치가 돼야 되니까 얘가 됐건 분자식은 같은데 구조적 차이에 따라서 이런 상태 변화 온도나 밀도가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찾아봤더니 딱 봐도 지금 어디가 더 높아요? 이게 높죠? 왜? 딱 봐도 길쭉길쭉하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네오펜테인이 이성질체예요. 네, 둘이 서로 간의 이성일체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펜테인은 네오펜테인의 이성일체고요. 니오펜테인도 펜테인의 이성일체인 거죠. 서로가 이성일체인 거죠. 그래서 방금 이제 강민이가 이성일체라는 말을 썼는데 이성일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배워볼 거예요. 근데 이성일체는 어떤 대상을 놓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 이성일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강민이와 진유리는 연인이다. 무슨 말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둘이가 사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우리가 강민이는 연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무슨 연인, 뭐 만인의 연인이야, 뭐 파리의 연인이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 알겠어요? 내 순간 파리의 연인이라고 알아요? 또 모르는구나. 애기야 가자 몰라요? 모르는구나. 라떼는 2000년 초반에 있었던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인기 있었던 드라마 중에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박신양 배우가 나와서 여배우한테 애기야 가자 뭐 이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갑자기 파리의 연인. 그래서 강민이가 연인 막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연인이란 말은 누구 한 명한테 대놓고 하는 말이에요. 누구의 관계를 얘기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펜테인은 이성일체다. 그럼 말이 이상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 둘이가 이성일체 관계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성일체란 말은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자다. 이제 저 미르도를 찾아보았더니 이 값이 621. 그 다음에 니오펜테인은
586 이더라 이란 말이지. 만만하겠죠? 그러면 둘 다 어디가 더 고밀도예요? 바로 여기가 더 고밀도죠? 맞나요? 더 고밀도이기 때문에 어떻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분산력이 뭐하다? 분산력이 크게 나타나겠구나. 그 덕에 끓는 점이 어떻게 됐다? 높아졌다. 무슨 말 알겠죠? 이 생각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런데 여기 MP 만화 포인트를 좀 살펴볼 거예요. 알겠죠? 살펴봤더니 자, 저기 있는 펜테인 농도율 얼마라고 되어 있죠? 바로 마이너스 129.8도 C. 니오펜테인은 마이너스 16.6도 C. 그럼 MP를 비교하면 이때는 어디가 더 커요? 이게 더 크네? 무슨 말이겠어요? 이상하네. 자, 그럼 잘 봐. 끓는 점은 어디가 컸어요? 여기 컸죠? 근데 농점은 어디가 더 커요? 여기 크네? 그러면 얘를 길쭉길쭉하다고 했다면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뭐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얘는 댕글댕글하구나.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정사면체이기 때문에 이 정사면체가 내접되는 구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는 선형이지만 얘는 입체 구조적으로다가 조금 더 구형에 가까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길쭉길쭉하면 BP가 커지는데 땡글땡글하면 MP가 커지나? 이런 묘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란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 해볼 것이 자, 여기 쉽다. 내줄게요. 쉽게 줄게요. 자, 참고로 자, 분산력이 영향을 주는 요인인데 분산력 자체의 특징보다는 다른 영향이 영향을 줘서 약간 분리시켜서 참고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분자성 고체의 MP 분자성 고체의 MP는 커집니다. 언제 분자의 구형 대칭성이 클수록 우선 말을 저렇게 하나 써두세요. 자, 그리고 항상 어떤 말이나 그 주장을 살필 때는 그 말을 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전제 조건,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억수로 중요하죠. 자,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녹는 점은 어떤 고체의 녹는 점? 분자성 고체의 녹는 점임을 명심해야 돼, 알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온성 고체, 금속 고체, 공유 결합 고체에서는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적용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용 불가, 알겠죠? 지금 하는 얘기를 NaCl 고체에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지금 하는 얘기를 철땡이에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지금 하는 얘기를 다이아몬드에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알겠죠? 어디까지나 분자가 있는데 걔네들이 엉겨서 된 고체. 알겠죠? 보이죠? 보이죠? 요 경향성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게 뭐냐? 어떤 생각을 해볼까? 우선 첫 번째 뭐부터 해볼까? 1. 분자가 열을 흡수하면 여러 운동 방식으로 분산이 됩니다. 이 얘기 이제 나중에 그 이퀴파티션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로 조금 더 세분화되어 말씀드리겠지만 그거 나중에 12장, 13장 연력학 할 때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우선은 이 얘기 먼저 해보죠. 여러 운동 방식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뭐뭐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오, 그렇죠. 바로 병진, 회전, 젠동. 좋아. 병진은 뭐예요, 병진? 병진은 요 병진, 이게 병진이고요. 회전은 요 이게 회전이고요. 알겠죠? 진동은 이게 뭐 알겠죠? 네. 뭐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운동 방식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뭐냐면 운동 방식 중에 우리가 이제 어디에 이제 집중할 거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운동 방식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진짜 진유르 아주 많이 놀랐어요? 네? 진짜로요? 진유르 진짜 많이 힘들죠? 지금 미안해요. 내가 너무 힘들게 해서 진짜 미안해요. 진짜 네. 그래요. 네, 하여튼 집에서 정가연이 공부하다가 얘기해줬죠. 네. 얘기했죠. 딸 이름이 뭐고 정가연, 와이프 이름 김선아. 오케이 죄송합니다. 계속 안 외워져요. 진짜로? 뭐 외국까지 있어요? 뭐죠? 네, 하여튼 그렇다. 근데 그게 왜 뭐냐면 내 배우자를 표현할 때 쓰는 말 중에 와이프란 말 있잖아요. 그 말을 참 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네, 되게 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떤 말을 더 좋아하냐면 아내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내? 와이프는 그야말로 그냥 떨거지라는 뜻이에요. 붙여있는 부속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와이프는 어근 자체가 부속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남자의 부속물로 생각한다는 거고, 근데 아내란 말의 뜻 inner sun이라는 뜻이에요. sun 태양, 안해, inner sun. 좀 진짜예요. 우리말 어근상 inner sun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집의 해, 우리 집의 태양 이런 뜻이에요. 예, 안해 정말이에요. 예, 그게 발음이 붙어서 아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이 되게 좋은 말 같거든요. 예. 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우리 집을 구성하는 근원. 그게 나의 아내인 거죠. 예. 그래서 나는 사실은 와이프라는 말보다는 그 아내라는 말이 훨씬 더 좋은 말이 아닌가.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의미들은 생각 안 하는데 나도 어디서 이런 말 들었거든요. 이게 아내가 참 멋진 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다. 알겠죠? 네, 그렇다. 저 그렇지. 민치 어떻게 생각해요? 아내? 와이프? 아내? 그래. 하여튼 그러다. 좋다.
자, anyway. 자, 방금 병진, 회전, 진동 얘기를 했는데 그 어떤 분자가 그 외부에서 열 에너지를 받게 되면 그 분자가 쭉 이렇게 병진 운동할 수도 있고 돌 수도 있고 부르르 진동할 수도 있고 무슨 말이야? 여러 가지 운동이 가능한데 이때 두 번째 고체가 아니라 분자성 고체의 경우 흡열하면 분자의 열 무엇이 우선적일까요? 이 자리에다가는 병진, 회전, 진동 중 한 가지예요. 자, 모든 분자는 그냥 기본적으로 열받으면 병진, 회전, 진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분자가 하필 지금 뭉쳐가지고 고체가 된 상태인 거야. 진동. 그러면 고체가 된 상태에서라면 세 가지 중 물론 막 좀 더 열이 심하면 다 되긴 되는데 그 중에 뭐가 우선적이겠냐고요. 병진이 먼저냐, 회전이 먼저냐, 진동이 먼저냐. 아니 고체니까 병진이 먼저.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맨 최. 뭐가 먼저일까요? 최, 맨 최. 진동? 자, 이런 식의 그 언급들은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우리 자연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확실하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야말로 실험해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당장 이렇게 질문을 하면 실험해볼 수가 없잖아요. 실험해서 나오면 그거 그대로 답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당장 해볼 수가 없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 내 몸에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지금 이 언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 자연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 자체는 인공이에요, 자연이에요? 자연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그 경험이나 실험 사실에 대해서 예측을 하라고 하면 그 실험 상황에 날 빠뜨려 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거나 내가 어떤 모습이 될 거냐. 그게 그냥 답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게 어디냐면요. 여러분 혹시 지옥철 타본 적 있어요? 뭐 만원 버스 뭐 이런 거요. 요즘은 다들 이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또 차로 개인적으로 데려다 주시긴 하는데 그 왜 전철 같은 경우 출퇴근 시간에 타본 적 있어요? 안 타봤어요? 아 진짜요? 이게 부산은 그나마 좀 더 나올 수는 있는데 서울 같이 인구 밀도가 높은 데는 특히나 서울의 신도림역 이런 데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곳이 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은 그렇진 않은데요. 옛날에는 진짜 90년대 뭐 이렇게 라떼는 그때 무슨 직업이잖아요. 푸시맨이라고 있었어요. 그거 알아요? 푸시맨? 푸시맨 알아요? 예. 네. 그 무슨 옛날 우리나라 뭐 이렇게 추억의 영상 할 때 뭐 나올 텐데 출퇴근 시간 때 사람 그 안에 밀어넣는 이런 그 일을 하는 사람들 푸시맨이라고 있었거든요. 진짜 그런 데 타면 느낌이 어떨까요? 진짜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옴짝달짝 못해요. 이게 딱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꽉 껴있는 무슨 말이겠어요? 옴짝달싹이 안 돼요. 그게 분자성 고체 상태라고요. 그러면 그 옴짝달싹 모든 사람이 탁 붙은 옴짝달싹한 상황에서 이거 돼야 안 돼. 자 이제 느낌 확 오죠? 느낌 확 오죠? 무슨 말이겠어요? 물론 하는 사람도 있죠. 하는 사람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아이 학생 비켜봐 이러면서 막 해 그러고 막 빠져 그 학생 근데 그 의자한테 좀 앉자 뭐 이러면서 그 있죠. 뭐 무슨 말이야 있죠 이거. 예.
그거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웬만한 멘탈로는 안 돼요. 그래서 그건 내가 보기엔 체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멘탈의 문제야. 그건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거 쉽지 않아요? 그다음 진동이요? 자, 진동이 뭐예요? 진동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꽉 들어차 있으면 내 어깨가 다른 사람 어깨에 다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 혼자 진동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다 이게 진동이 되려면 그 안에서 내 어깨 라인에 붙어 있는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다 진동을 해야 진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의 힘으로 이렇게 흔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진동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의외로 상당히 힘들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이거 좀 타봐야 이거 아는데 이런 만원 전철이나 이런 교통수단에서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을 때 가장 민망한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가장 민망한 상황. 뭘 떨어뜨렸을 뭐, 그 좀 불편할 수 있네요. 방귀 끼고. 예,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이건 진짜 정말 민망한 상황. 민망할 네. 겨. 진짜 민망한 상황. 이게 뭐냐면요. 다 붙어 있잖아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근데 저 알겠어요. 바로 뭐냐면요. 알겠어요. 처음 본 사람의 얼굴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붙어 있으니까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다 붙어 있으니까 똑같은 사람이 얼굴이 여기 서로 그냥 이 사람은 여기를 보고 있고 나는 민망하니까 저기를 보고 있는데 이게 딱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숨을 지금 서로 이제 호흡이 느껴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처음 본 사람인데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고 딱히 뭐 나쁜 짓들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서로 아주 민망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하냐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잠시만요. 하잖아, 이렇게. 뭐 되죠? 만약자잉? 뭐가 우선적이다? 뭐가 우선적이다? 열 회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기원으로 회전이 병진 안 된댔잖아요. 진동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방금 회전하잖아요. 회전 이렇게. 잠시만요. 그래서 하잖아요, 이렇게. 예. 무슨 말 알겠어요? 예. 자, 이걸 타봤는데 요즘은 또 인구 밀도가 낮아지고 사람들이 다 차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참 경험해 보기 어렵긴 한데, 여하튼,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분자성 고체의 경우 열 회전이 우선적으로 일어난다.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여기서 3 분자가 회전 대칭 요소를 가지고 있을수록 회전 후에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죠. 자, 회전 대칭 요소가 뭐냐? 조회전 대칭 요소 보다 한 5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시에 같으세요.